처음에 최재림 씨가 이 작품의 세포로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을 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체인소맨 레즈 캐스팅, 덴지르 테보로 조지는 조혜련. 안녕하세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을 보고 왔고요. 이게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지? 나랑 잘 맞으려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 감상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을 예매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최재림 씨가 이 작품의 세포로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을 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체인소맨 레즈 캐스팅, 덴지르 테보로 조지는 조혜련, 그런 느낌으로 의외였어요. 그동안 강렬한 역할을 하셨을 때 제가 많이 인상 깊게 봤어가지고 웹툰이랑 드라마 둘 다 안 봤지만 대강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최재림이 기쁨이야? 까칠이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 신선한 캐스팅이네? 라고만 생각하고 볼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로맨스 장르에 흥미가 없고 원작이랑 드라마도 안 봤는데 뮤지컬을 본다고 이해가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김여웅 씨를 원래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세포로 캐스팅이 됐다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김여웅 씨는 킹키부츠 엔젤들 중에서도 유독 귀여우셔가지고 그분의 행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도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미가 김예원 씨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얘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가야 돼요. 그 드라마 신기생전 OST 중에 연정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는 안 봤지만 그 OST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듣고 있는 노래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고 노래를 잘하시면 당연히 발라드 가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분이 배우고 환승연애 패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고 간헐적으로 뮤지컬 활동도 하시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 이분이 뮤지컬을 하게 되면 꼭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딱 유미로 캐스팅이 된 거를 보고 아, 이거는 어린 날의 나와의 약속이다.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최재림, 김예원, 김영웅,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작품에 나오는 거를 앞으로 볼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도 모르고 일단 예매를 했어요. 이게 줄거리가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생각하면 이해가 편한데 유미 안에 세포들이 살잖아요. 세포 마을이라는 곳에 모여 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디바 마을이야. 왜냐면 사랑세포라는 퀸이 그 마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디바 마을에 살려면 무조건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출출세포, 감성세포, 은큼세포처럼 자기의 이름과 맡은 역할이 분명해야만 거기서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름도 역할도 없는 견습세포 109가 디바 마을에 불시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얘를 추방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미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미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남자친구가 더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가 자꾸 여사친 관련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데 유미가 울면 이 디바 마을이 홍수로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들도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데 그 와중에 촉세포가 갑자기 내림을 받아서 이 위기를 109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계시를 내려요.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었던 109가 갑자기 디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되면서 유미의 사랑도 지켜내고 겸사겸사 내 이름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8월 23일까지 공연을 하고 있고요. 신기했던 게 무대 옆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사를 띄워줘요. 보통 뮤지컬은 내한 공연 아니면 잘 안 그러잖아요. 영어 가사가 은근히 있어서 그랬나? 저는 자막 보는 거 좋아해서 틈틈이 잘 봤습니다.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공연을 보기 전에는 이게 초연이니까 어떻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궁금해서 드라마 클립을 잠깐 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대에서 어떻게 하지? 쫄쫄이를 입고 나오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막상 공연을 보니까 세포들이 다행히 쫄쫄이를 입진 않았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다오 같은 헬멧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최재림 씨가 바지를 2개 입고 나와요. 그래서 '아 다리가 너무 길어서 밑단이 짧아서 덧대 입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앙상블들이 보통은 군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포들이 다 이름이 있고 각자의 컨셉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17명 정도가 막 무대에서 와글와글 하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막을 볼 때는 '너무 많다. 좀 빼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연을 다 보고 세포들한테 정이 든 상태라서 그 말은 취소인데 아무튼 1 막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포들 디자인에 대해서는 초반에 이 캐릭터들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세포들은 외관만 봐도 '아 저 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졌겠구나.'가 바로 보이는데 어떤 세포들은 그냥 비슷하게 다오 모자 씌우거나 좀 뜬금없는, 예를 들면 '불안 세포는 왜 토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서 그냥 할 거면 아예 다르게 해서 개성을 좀 살려보지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커튼콜에서 그 원작 웹툰 캐릭터랑 같이 띄워 주거든요. 그때 이해했어요. '아 이게 원작 외관을 그대로 가져왔구나.' 사실 그러면 또 임의로 바꾸기가 힘들죠. 근데 또 보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주인공인 109 세포 역할에는 최재림 씨랑 레오 씨가 캐스팅되셨는데 저는 공연을 보면서 이 캐스팅도 신기했던 게 109는 행복전도사, 긍정왕, 인싸 이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실제 성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재림 씨의 이미지는 좀 진중하고 차분하신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레오 씨도 저는 그 제 마지막 기억 속에서는 레신셋의 레오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명랑하고 해맑고 폴짝폴짝 뛰는 역할을 하게 되신 게 흥미로웠어요. 레오 씨도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한데 최재림 씨는 코믹한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제 생각보다도 더 방방 뛰셔 가지고 '와 집 가서 꿀잠 주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사랑이 인생의 1 순위이기 때문에 세포마을의 리더가 자동으로 사랑세포거든요. 그 역할을 김소양 씨가 맡았는데 조안나 퀸, 조안나 비욘세 공연 내내 글린다였다가 엘사였다가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처럼 쫙 올라가는데 와 이분은 진짜 디바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화려한 옷 입고 눈웃음 지으면서 되게 글린다처럼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109 재판 장면에서 세포들끼리 얘를 선처하니 많이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퀸의 얼굴로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데 약간 전율이 돋았어요. 미드나잇 우먼 하실 때도 느꼈는데 김소양 씨는 딱 봤을 때는 여리고 유약해 보이고 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본성이 드러났을 때는 그 안에 사자가 살고 있는 그런 역할이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배우 내면에 그런 단단함과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리아 씨의 사랑세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본 사랑세포는 퀸, 디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제가 원래 소양 씨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랑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유리아 님은 약간 당차고 씩씩한, 활기찬 그런 카테고리가 떠올라서 이분의 사랑세포는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기억에 남는 씬은 되게 많은데 이게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가사가 막 "인스타 염탐했네. 염탐했어." 이렇거든요. 거기에 세포들이 심각하게 춤을 춰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노래는 막 레미제라블처럼 웅장한데 주제는 "여사친 짱난다." 이래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이란 감정은 되게 부풀려져서 커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되게 작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처음에 두려움 세포가 등장할 때 가오나시 최종 흑화 버전처럼 거대한 분장을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거기서 되게 조그마한 배우분이 쇽 나오시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체구가 작으신 배우분을 캐스팅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작으셔가지고 최재림 씨랑 같이 있으니까 최홍만 옆에 김광주처럼 너무 아담한 거예요. 그것도 기억에 남고 욕세포분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는 처음에 옷도 핫하게 입으시고 헤어랑 메이크업도 하이 패션 모델 느낌이라서 저는 그분이 패션 세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막에서 웅이 때문에 유미가 오그레 하트를 품고 흑화를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세포들의 군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춤도 너무 잘 추고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올 때 어두워가지고 저같이 오피석 앉은 사람들 아니면 표정까지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사실 표정 같은 거는 대충 해도 티가 안 날 텐데 그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본업으로 댄서를 하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씬에서는 그분한테 시선이 딱 꽂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그분만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포들이 막 흑화해서 춤추다가 갑자기 최재림 씨가 머리 한번 만져주니까 다시 착해지대요? 뭐야, 세례 받은 거야? 그리고 은큼 파티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일단은 은큼 파티라는 이름부터 개웃김. 그리고 성비를 좀 섞어주시지. 너무 남성분들만 달라붙는 반짝이 바지 입고 이미 마음속에 저런 곳이 있다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씬이에요. 나는 은큼클럽에서 춤추는 최재림이 너무 웃겨. 저는 솔직히 일부를 보면서 내 스타일은 아니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체가 연애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 있잖아요. 연애 참견, 연프,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거에 아예 흥미가 없어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 감정이 널뛰고 자존감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청기백기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웅이랑 세이를 보면서 화도 안 났어요. 적당히 해야 열받지. 아예 푸바오처럼 매달려 있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 이거는 그냥 전의를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헤어지면 되는데 왜 고민하고 슬퍼하지?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미션 때 화장실 줄을 서는데 뒤에 여자분들이 너무 재밌지 않아? 나 눈물 날 뻔했어 라고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주제를 안 즐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느낀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로맨스는 안 좋아하지만 성장물은 좋아해요. 1막이 좀 연애의 참견 같은 느낌이라면 2막은 본격적으로 유미의 성장을 다룬 스토리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야. 유미가 이제 너무 남자에 목매지 말고 좀 뒷전이었던 내 꿈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넘버가 탭탭이거든요. 거기서 유미가 너무 행복해하고 세포들이 열심히 춤을 추는데 막 뭉클한 거예요. 그게 저의 최애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연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유미가 울어서 세포마을이 물에 잠겨요. 그래서 사랑세포가 절망에 빠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슝 하고 올라가더니 은하계에 다다라서 열창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좌절하는 장면에서 빔 프로젝터로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구세요? 거기서도 좀 우참했고 소양 씨가 열창을 하는데 배경으로 옛날 싸이월드 감성 일러스트 같은 거를 쏴주는데 갑자기 뭐지 이게? 이것 또한 제가 로맨스라는 장르에 원래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 집중을 못하고 괜히 딴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남들은 뭉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포스터도 그렇고 약간 연출에 2010년대 감성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결말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유미도 그렇고 이 세포마을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이 유미와 웅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109 세포는 딱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이름은 뭐지? 그거 찾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한 작품인데 다른 방향성의 이야기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게 좀 붕 뜨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말에서 이해가 됐어. 아,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최재림이 웅이고 나발이고 나는 내 이름이 궁금해 이런 스탠스였구나. 그게 맞았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네를 마지막에 느꼈고
웅이는 무슨 세이모세야. 뭐만 하면 세이가, 세이가. 이래서 제 입에서 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머리 위에서 쟁반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결말에서 별로였던 부분이 유미랑 웅이가 결국 헤어지잖아요. 근데 유미가 웅이한테 저런 사람을 곁에 두지 마, 웅아. 넌 좋은 사람이잖아. 이러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 웅이가 왜 좋은 사람이야? 왜 웅이를 감싸줘? 걔 잘못 많거든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걔도 처신 똑바로 안 했는데 결국에 세이만 휘대의 악녀가 되고 끝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원작에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막 유미야 잘했어 이러면서 뭉클하게 보다가 좀 팍 식으면서 아 뭐야. 그래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어요. 코믹한 부분도 많고 일단 무대 위에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를 봐야 될지 눈이 바빠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요. 스토리도 뒤로 갈수록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원씨, 언니 일단 너무 귀엽고 코믹한 연기, 진지한 연기 다 너무 잘하고 노래? 말도 하지 마. 난 초등학생 때부터 잘하는 거 알았어. 이분의 목소리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다시금 느꼈고 뮤지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힘들면 OST라던가 그냥 커버곡을 올린다던가 좀 목소리를 뽐내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세포의 한준용 씨를 보면서 했던 생각인데 이분이 김영웅 씨랑 같이 킹키 엔젤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콩순이 머리를 하고 나오세요. 근데 막 남자가 여장했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봐도 남자잖아 이런 느낌도 아니고 되게 젠더리스하게 나오시는데 저는 원작을 모르니까 이분이 왜 콩순이로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엔젤에 이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결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입지를 잘 다지신다면 공연계에서 엄청 아이코닉한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난 게 미와 아키히로 같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는 어떤 정상성이라고 불리는 정형화된 틀이 있고 그거를 벗어나면 쟤 특이하다 뒤에서 쑥덕대고 조롱하고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지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이렇게 튀는 게 있으면 그 깎아내려고 하잖아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요즘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 씨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면 그냥 자자존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요 근래 엄청 하거든요. 자자존은 제가 만든 말인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던 중에 이 공연을 봤는데 한준용 씨의 엔젤에서 콩순이로 이어지는 행보가 범상치 않잖아요. 매끈한 형태의 본인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튀는 존재로 남아서 자기만의 고유한 색을 지켜내는 모습이 저분 자자존하는 것 같은데 응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유미의 세포들을 보면 유미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그 세포들은 오로지 유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유미는 자기가 2순위고 웅이가 1순위잖아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세포들을 봐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아껴주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은 2030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보는 콘텐츠라던가 일상의 대화가 연애 관련 주제인 분들, 그리고 연애할 때 나보다 내 애인이 더 1순위가 되는 분들, 그리고 원작이나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안 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짤 있잖아요. 아가리. 그 짤이 웅이랑 세이가 엮여 있을 때 나온 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나온 건지 알게 됐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보고 나서 할 말이 많은 작품들이 좋아요. 어떤 거는 봐도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아, 눈 달려있으니까 봤다 이런 감상을 주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미의 세포들은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재미난 거 보고 같이 감상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찍지 않은 감상들은 인스타에 만화 형태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인스타에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